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미주 노선 일부를 간편하고 기제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귀화 시민권자를 타겟으로 시민권 박탈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전국 여론조사와 슈퍼화요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 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한국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한국을 다녀온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동안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게만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가를 방문한 적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고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다녀온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중국 방문 외국인들을 상대로 적용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만약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입국 금지가 시행되면 미국 국적자들의 귀국은 허용되지만 귀국 이후 일정 기간 격리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키트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가 새로운 테스트 키트를 개발 중이라며 다음 달 2일까지 93개 공중보건연구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미주 노선 일부를 간편하고 기제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미주 노선의 매출액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대한항공은 인천과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25일, 인천과 호놀룰루 노선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의 운항편을 일부 줄일 계획입니다. 양 노선의 간편 규모는 왕복 기준 총 12회입니다. 기존에 주 5회 운항하던 인천과 보스턴 노선도 다음 달 17일부터 28일에는 주 3회로 한시적인 간편에 들어갑니다. 또 기제 변경을 통한 공급 조정도 이뤄집니다. 407석 규모의 A380 항공기가 투입됐던 인천과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보다 적은 규모의 보잉 기종으로 운항합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애틀랜타, 시카고, 워싱턴 노선도 3월 한 달간 기종을 일부 변경해 운항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30%에 달합니다. 중국 노선과 동남아 노선을 대폭 감축한 상태에서 미주 노선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상반기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아시아나항공도 인천과 베네치아 노선의 운항을 다음 달 4일부터 28일 중단하고 인천과 로마와 인천과 바르셀로나 노선을 간편하기로 하는 등 처음으로 유럽 노선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국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항공업계 상황이 크게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귀화 시민권자를 타겟으로 시민권 박탈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테러리스트 등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시민권 박탈 사례가 급증했는데 범죄자가 아닌 시민권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법무부가 전과가 있는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부서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조셉 헌트 민사당담자는 새 부서에 대해 테러리스트와 전쟁 범죄자, 성폭행범이나 사기꾼 등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새 부서의 담당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 및 변호사들은 여태껏 시민권 박탈 업무를 총괄해왔던 티모시 벨산이 지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이민서비스국은 야누스 작전을 전담할 시민권 박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10여 년 전까지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시민권 박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08년부터 전개된 시민권 박탈 총 228건 중 40%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 이후 진행됐고 지난 3년간 시민권 박탈 수는 600%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권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일명 신앤행 스미스 케이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라고 하는 말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민단체들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연방대법원이 심의에 들어간 신앤행 스미스 케이스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미 시민권자 신앤행 스미스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것에 대해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 제9항소법원은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말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해당 법의 시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말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이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NPR 등에 따르면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나눠진 대법원은 현재 해당 법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판결은 올 여름께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해당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전국 여론조사와 슈퍼 화요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와는 1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7일 퍽스뉴스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의원은 31%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18%보다 13%포인트 앞섰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올랐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와 근소한 표차로 2위를 차지했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네바다 코커스에선 1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16%로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팻 부리제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12%,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0%,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5%를 기록했습니다. 일명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14개 주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샌더스 의원은 30%로 2위인 블룸버그 전 시장의 18%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7%, 워런 의원과 브리제지 전 시장이 11%, 클로버샤 의원은 8%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비중이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방어벽으로 여기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선 민주당 선두권 6명인 바이든과 샌더스, 워런 의원과 브리제지 전 시장, 클로버셔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미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10명 중 1명은 이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날마다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통계라는 분석입니다. 이민자들이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26일 퓨 리서치 센터는 올해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 중 2,300만 명이 귀화 시민권자로 집계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체 유권자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번 대선의 판세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2000년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합법 이민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통계는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대선에서 이민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투표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보면 이민자들의 투표율은 54%로 미국 태생 유권자 62%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히스패닉의 경우 귀화 시민권자의 투표율은 53%로 미국 태생 히스패닉 46%보다 높았습니다. 아시아계 역시 귀화 시민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52%로 미국 태생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 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마리화나 비용을 메디케이드 혜택에 포함시키고 모든 의사들이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뉴욕주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주보다 까다로웠던 뉴욕주의 규정을 완화시키는 법안 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은 메디케이드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의회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자칫 의료용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그간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처방약 보험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법안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의사가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과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직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직장에서는 규정 외 약물을 사용할 경우 업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 치료를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한 환자는 검사에서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곧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아직 주의회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렌트 안정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 렌트 안정법으로 보호받는 대상 건물의 매매가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변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6일 뉴욕 부동산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 렌트 안정법이 발효된 뒤 관련된 건물의 매매가 예년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6월 렌트 안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렌트 안정법으로 보호받는 아파트가 한 가구 이상 있는 건물의 매매 금액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4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새 렌트 안정법 시행 이전까지 건물주들은 건물 수리 등을 한 뒤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건물 가치를 올려왔습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나가게 되면 건물주는 렌트 안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새 렌트 안정법이 발효된 뒤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구매를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건물일수록 매매가 없었는데 11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의 매매는 2019년 하반기에 88건에 그치면서 2018년보다 무려 78%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퀸즈의 경우는 2018년 하반기에 18건의 매매가 발생해 9억 7,900만 달러가 오갔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7건, 3,900만 달러로 95%나 급감했습니다. 맨하튼도 같은 기간 81%가 줄어들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주민들이 타운 정부의 과밀 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는데요. 학군교육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결국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펠파 교육위원회는 26일 원래 회의에서 이르면 3월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 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육위원회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고 이 결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등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재등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달에 세부 내용과 일정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펠파 학구는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개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26일까지 5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펠팍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 모은 서명 용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펠팍 학군의 최대 이슈인 학교 개보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날 세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셉 시릴로 펠팍 학군 교육감은 현재 구체적 계획과 예산 규모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한인타운 내 식당과 거리에는 인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카운티에는 현재 감염자가 없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이동 경로를 두고 LA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텔레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우한을 방문했던 LA 카운티 주민 1명이 감염됐지만 현재 완치된 상태며 이로써 현재 카운티 내 감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en we have a known positive case that's been determined at our public health labs, we let the public know immediately.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당국은 동선을 공개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개별 공지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감염은 현재 매우 낮은 상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합니다. If there's a confirmed case that went into a restaurant, by the time we confirm the case, the likelihood that the virus is still living on a surface there, and certainly it's not in the air, is really, really low. So people should not worry that they're going to get an exposure if they come into a restaurant 2 days later. 특히 주민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고 업체들도 특별 방역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We don't encourage anybody to mask up unless they're sick. And if you're sick, we've already said, please stay home. So you only should need to mask up if you're like going to your doctor's office. 테스트 키트 부족으로 확진자가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모든 검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DC has been testing every sample that we have sent to them. They did get behind a little, so the tests were taking a few extra days to come back, but they have been testing them all. So I don't think we've been missing cases as like. 또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해선 공식적인 백신은 없으며 백신이 생산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s no vaccine for novel coronavirus, but there are many efforts underway. It is anticipated that a vaccine will be available in a year to a year and a half.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낮지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하면서 커뮤니티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공식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LA 노선에 투입됐던 것이 알려졌지만 아직 LA 내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동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LA를 다녀간 대한항공 승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LA 체류 기간 동안의 정확한 동선을 CDC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운티 보건당국은 해당 승무원의 동선이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LA국제공항은 매시간 대규모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이 유관순 열사의 인권운동과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은 유관순 열사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미국 학생들도 반드시 배워야 할 리더십이라며 유관순 열사와 3.1 만세운동으로 학생들이 큰 교훈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인사회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7일 뉴욕 총영사관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순회 영사 업무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시 1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3.1절 기념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뉴저지 한인회도 3.1절 이벤트와 기념식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망한 뉴욕시 남성의 사인이 전자담배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의 두 번째 전자담배 관련 사망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34살 타인종 남성은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지 2주 만에 맨하튼 벨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평상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비만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검 결과 전자담배가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의회가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그럽허브와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수수료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현재 식당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15에서 30%의 수수료가 아닌 10% 이하의 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소나기가 오겠지만 기온이 오르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